안녕 얘들아. 태풍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단원을 원격으로 하게 돼서 심히 걱정이 된다. 부디 수업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자거나 롤을 켜놓거나 하는 일이 없길 바랄게. 너희들을 믿는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함수 단원의 시작입니다. 중간고사는 유리무리 함수 앞까지 교과서로 224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함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함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둘째, 합성함수. 셋째, 역함수입니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균형을 다루는 학문이야. 예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세이의 법칙을 굳게 믿었어.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도 있었지만 수십 %의 실업률이 지속되던 1930년대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었어.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야. 케인즈는 기존의 공급 측면 경제학의 통념을 비판하고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1930년대와 같은 지독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 그의 처방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대공황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열쇠가 되었대. 이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 원인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지. 따라서 인과관계의 정확한 파악은 인류의 번영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오판이 전 세계 경제에 끔찍한 악영향을 미친 것처럼. 쌤이 뜬금없이 왜 경제학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이미 롤을 킨 건 아니겠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과 같이 함수는 인류의 지성이 고안해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야. 수학의 확실성이라는 책을 쓴 모리스 클라인이라는 수학자이자 교수는 함수는 단지 기호적 수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모래알들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의 동작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대. 즉, 함수 단원이 그만큼 활용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은 만큼 수업을 통해서 문제 속에서 제시된 조건이 되는 원인을 찬찬히 읽어보고 이에 따라 어떠한 답,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지? 오늘 원격으로 배울 내용은 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교과서는 209페이지야. 사실 함수라는 용어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지.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자, 중학교 때 배운 함수 개념이 정확하게 기억나? 우리는 중학교에서 함수를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라고 배웠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함수 개념을 집합이랑 대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해. 함수 개념에 앞서 우선 두 집합 xy 사이의 대응이라는 개념을 살펴볼게.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것. 즉, x의 원소 스몰 x에 y의 원소 스몰 y가 짝지어진다면 이때 x가 y에 대응한다. 기호로는 x 화살표 y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면 이제 함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 볼게. 우리는 집합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다, 그지? 집합은 수학적 개념을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만들어주는데 함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이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때 y는 x에 관한 함수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 f가 x에서 f땡땡 x 화살표 y 이렇게 적어주면 돼. 함수는 이렇게 도식으로도 많이 나타내기도 하는데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y 원소 스몰 y가 이렇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응시키게 된다면 이 그림 전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불러. 되겠지? 자, 이때 집합 x는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는 함수 f의 공역, x에 대응되는 fx를 함수값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이 f의 값을 싹 다 모아놓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치역은 공역 y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함수에 의해서 화살표를 받게 된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다음 보기를 함께 볼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3개의 도식이 있어. 첫 번째 도식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있잖아. 진짜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혼자 말하니까 엄청 뻘쭘하다. 새삼스레 수업 시간에 대답 열심히 해주는 애들한테 고맙네. 다시, 첫 번째 도식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볼게, 얘들아.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어야 돼. 그런데 지금 x의 원소인 2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없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도식은 함수가 아니야. 즉, 함수를 도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이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식을 볼게. 두 번째 도식에는 x의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맞아. 함수의 정의에서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에 대응되는 원소는 bc 2개가 있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도식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즉, 도식에서 모든 x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화살만 쏘고 있어야 돼. 이제 마지막 도식을 볼게. 세 번째 도식은 x의 모든 원소가 y로 화살을 쏘고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의 화살만 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세 번째 도식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제 함수 도식을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얘들아, 그래프가 뭐지?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놓은 선, 그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래프에 대해서 더 엄밀한 정의는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 x와 그 다음에 함수값 fx를 순서쌍으로 만들고 그 순서쌍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그래프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그래프는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말을 한다, 그지? 자, 봐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순서쌍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무수히 많아서 우리 눈에는 이런 식으로 곡선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자, 얘들아, 봐봐. 이건 뭐야? 원이다, 그지? 원의 그림은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원이 좌표평면 위에 동그란 모양을 그렸다고 해서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개념이야. 다시 함수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은 함수는 x의 값에 오직 하나의 y값을 대응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x값을 보면 x값에 두 개의 y값이 대응되어 있고 이런 x값에 대해서는 아예 대응된 y값이 없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원을 배울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이유기도 하다,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수를 배우면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지? 집합에서도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모두 같을 때라고 정의를 했어. 이제는 두 함수가 같다라는 개념을 정의해 볼게. 두 함수 fx, gx가 있다라고 하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기호로 우리가 알듯이 는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적어주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자, 첫 번째로는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서로 같아야 돼. 즉, 함수 f의 정의역인 x와 g의 정의역인 x'이 같고, 그리고 공역인 y와 y'이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둘째로 그 같은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g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함수가 같다를 단지 두 함수의 식이 똑같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 적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때 이 fx를 절대값 x라고 하고 y는 gx라는 함수를 gx를 x제곱이라고 할게. 자, 나는 정의역을 두 함수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고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럼 일단 f랑 g의 두 함수의 정의역이랑 공역은 같게 만들어 준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 함수 두 개는 식은 달라, 분명히. 식은 다른데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해 볼게. 자, 우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이다, 그지? 근데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g 마이너스 1도 1이야. 그 다음에 f에다가 0을 넣으면 절대값 0은 0이고 그 다음에 0의 제곱도 0이야. 또 남아있는 1을 넣어보면 1의 절대값은 1, 1의 제곱도 1.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똑같이 나와. 되지? 그래서 이처럼 식이 다르더라도 두 함수가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제는 여러 가지 함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 도식을 보자. 우선은 그림 1, 2, 3 모두가 x가 다 화살을 꼭 하나씩만 y에게 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도식은 다 함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세 도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림 3과 비교를 해볼게. 그림 3과 그림 2를 비교를 하면 그림 3은 화살을 2개 받는 애가 있는데 반해 그림 2는 화살을 받는다면 꼭 하나의 화살만 받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그림 2와 그림 1을 비교해보면 그림 2에서는 화살을 받지 못하는 y가 있는데 반해 그림 1에 있는 y값은 모두 화살을 하나씩 다 받았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이러한 도식들을 한 함수 용어로 구별해서 정의를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함수 용어들은 잠깐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함수 용어들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이야. 자, 우선 1대1 함수라는 것을 보면 좀 전에 그림 1, 2처럼 y값 모두 화살을 하나씩만 받는 걸 말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정의역의 원소 임의로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원소 두 개가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의 수학적인 표현이야. 되겠지? 근데 이 명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명제를 대우를 써보면은 함수값이 똑같으면 대응되는 x값이 똑같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을 줄지를 몰라. 이 둘 중에서 어떤 표현이 적혀 있다? 아, 그러면 이걸 보고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다음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뭔가 용어가 비슷하다, 그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돼.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우선은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되겠지? 그러니까 우선은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라는 조건 하나가 더 붙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1대1 함수라고 해서 치역이랑 공역이 무조건 같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1대1 대응이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포함 관계는 요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1대1 함수라는 함수들을 다 모으면 그 안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요런 포함 관계가 있으면 되겠다. 그지? 자, 이제 볼 함수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데 이걸 또 간혹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같은 함수. 아마 이렇게 기억해서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봐봐봐. 자, f를 x에서 y로 가는 거, 항등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거. 뭐가 달라? 그치?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 물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도 문제에 따라서는 같은 걸 줄 수도 있어. 근데 항상 함수는 무조건 같은 걸 줘야 돼. 그리고 정의역 x의 각 원소가 각 원소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가는 함수를 말하는 거야. 즉, fx는 x를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같다라는 뜻이야. 되겠지? 그러면 상수 함수는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원소가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나오는 y 값이 다 똑같다라는 걸 의미해. 즉 fx가 나오는 값이 다 상수 c로 똑같다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구별할 수 있겠어? 자, 쌤이 다시 그려볼게. 항등 함수는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처럼 y는 x라는 직선 혹은 그 직선의 일부분이 나오는 게 항등 함수야. 그런데 상수 함수는 0 넣어도 2, 1 넣어도 2, 3 넣어도 2 이렇게 y 값이 나오는 값이 다 상수로 똑같다. 그래서 y는 c 이런 상수 값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x축이랑 평행하게 누운 가로선 얘가 되면 되겠다. 그지? 구별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볼게. 먼저 위의 그래프는 gx는 x제곱의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그래프에서처럼 정의역의 x1, x2 서로 다른 x1, x2를 가져올게. 그런데 이 두 값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지? 그렇다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자, 이제 밑에 fx의 그래프를 볼게. fx는 2x의 그래프야. 여기에서도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를 가지고 올게. 그러면 함수값 fx1, x2는 어떻게 되지? 다르다, 그지? 이거는 x1, x2를 어떻게 두 개를 잡더라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래서 위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지.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y값,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 아무 말이 없으면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서 실수 전체의 공역에 대해서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x값을 거꾸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얘네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가 되는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알겠지?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제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볼게. 쌤은 계속 수업을 할 거지만 너희는 꼭 일시정지를 해서 문제를 풀고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210쪽의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그것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 또한 함수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지? 자, 우선 함수의 뜻을 생각해보면 함수라는 거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되는 거를 함수라고 말을 해.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서처럼 도식으로 나와 있으면 x가 화살을 꼭 하나씩 쏴야 돼. 자, 그래서 1번을 볼게. 1번을 보면 지금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인 값이 화살을 안 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자. 3번을 보면 1도 화살을 하나 쏘고 2도 화살을 하나 쏘고 3도 화살을 하나 쏘는데 4가 지금 화살을 2개를 쏘고 있다. 그지? 화살을 꼭 하나씩 쏴야 되는 거니까 3번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다. 그지?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함수인데 2번하고 4번을 보면 1, 2, 3, 4 모두 다 화살을 딱 하나씩만 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함수라고 하고 여기에서 정의역은 물론 집합기호로 표시를 해줘야 돼. x의 모든 값이니까 1, 2, 3, 4 얘가 정의역이 될 거고 공역은 화살을 받을 준비를 하는 y값이니까 a, b, c 얘가 공역이고 치역은 화살을 받은 애니까 b, c 두 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정의역은 똑같이 1, 2, 3, 4 화살을 쏘는 애가 되는 거고 공역은 화살을 받을 준비를 하는 a, b, c.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a, b, c 모두 화살을 받았기 때문에 치역도 똑같이 a, b, c가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자. 문제 2번에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 정의역이랑 치역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걸 보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의역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의역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없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와 같은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면 돼. 그 다음에 분수처럼 되어 있는 거 실제로 좀 그 다음 뒷단원에서는 유리함수라고 배울 건데 유리함수는 분수식으로 와 있는 거는 분모가 0 아닌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근호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나중에 무리함수라고 배울 건데 무리함수는 근호 안이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근호 안에 플러스가 와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근호 안이 0 이상인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면 돼. 전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를 보면 1번의 y는 2x-7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라는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돼. 그리고 y는 2x-7은 기울기가 2고 y 절편이 -7인 이런 직선인 함수가 되겠다.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y값은 모든 실수값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치역은 y바 y는 모든 실수 전체인 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함수지.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0,1을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그래서 치역은 1보다 큰 값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y바 y는 1보다 큰 숫자 전체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분수가 들어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의역을 말할 때는 분모가 0 아닌 실수 전체 x바 x는 0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y값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분모에 0이 안 들어갔고 분자도 0이 아닌 숫자니까 나올 수 있는 y값도 x바 x 아니 왜 x가 됐지? y바 y는 0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되면 돼. 실제로 나중에 유리함수 그래프를 배울 건데 유리함수 그래프를 배우면 -3x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0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0 아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면 돼. 되겠지? 자, 이제 문제 3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풀 건데 문제 3번은 아까 쌤이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 그치?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를 판단할 때 함수식만 보고 두 함수가 무조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치?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고 그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같으면 이때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식이 만약에 다르더라도. 그래서 일단 3번은 넘어가고 자, 이제 문제 4번을 보자.
문제 4번은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함수값이 3이 돼야 되고 0을 집어넣으면 1,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는 x, fx를 다 찍어 놓은 점들의 집합.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1,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요 점들의 집합, 이거 자체가 지금 그래프가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근데 이제 x값이 실수라면은 요런 값들을 전부 다 갖고, 그리고 어떤 실수가 와도 다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함수 fx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유를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x값을 고정시켰을 때 대응되는 y값이 하나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x값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 내가 막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다 그었는데 만나는 점이 딱 하나씩만 있을 때는 함수라고 해.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자, 2번은 이런 데 그리면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아무것도 없다, 그지? 그래서 정의역 x가 화살을 안 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런 데 해당하는 x값을 그어주면 대응하는 y값이 두 개니까 오직 하나에 대응된다는 말이 틀리게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자, 3번도 이렇게 세로선을 여러 개 그어보면 세로선마다 만나는 값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얘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212쪽의 문제 6번을 볼게. 212쪽의 문제 6번은 다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우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지? 1대1 함수에다가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 그래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체크해 볼게. 우선 1번 y는 4x 플러스 3은 0,3, 즉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4니까 한 칸 증가할 때 4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잘못 그렸다. 요런 직선이 돼야 되겠다, 그지?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1대1 대응인지를 보자. 우선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fx1, x2 이면 x1은 x2이다. 즉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y값이 같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 선을 아무리 가로로 그어도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자, 1대1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y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x값을 아무렇게나 하나 무조건 잡을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역, 실수 전체가 치역이랑 똑같아진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이다. 맞는 말이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는 요런 2차 함수가 돼야 되겠다. 그지? 다시 그릴게.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야. 되겠지? 근데 얘네는 내가 가로로 선을 그으면 같은 y값에 대해서 x값이 무조건 똑같다. 즉 x가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x값이 존재한다. 그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은 1대1 대응 맞고 2번은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자, 3번은 y는 절대값 x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절대값 x는 y는 x니까 요런 함수.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니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앞에서 했듯이
y값 같은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값이 다른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함수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함수식이 다른데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0,0이랑 2,4를 지나는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x제곱 0,0이랑 1,1이랑 2,4를 지나는 요런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네는 가로로 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하나밖에 만나지 않는다. 즉 1대1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y값에 대해서 y값 공역은 실수 전체가 돼야 되겠다. 그지? 어떤 y값을 잡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응하는 x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다. 따라서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3번은 아니고 4번은 맞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제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우선 집합 x는 0, 1, 2, 3 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근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a라고 할 거래. 얘들아 봐봐. 0, 1, 2, 3에서 0, 1, 2, 3으로 가는 함수야. 근데 이 함수 f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서로 다르다. 즉 x가 y로 화살을 보낼 때 이때 y가 화살을 딱 하나씩만 받는다가 1대1 함수다. 그지? 거기에다가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다. y에 있는 모든 애가 화살을 다 받아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이야. 되겠지? 이렇게 화살을 총 4개 끄어 놓은 이거 자체가 한 개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총 몇 개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선 얘네를 만들어야 될 때 자 봐봐. 0이 갈 수 있는 방법은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0이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0이 예를 들어서 0이 1로 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1이 갈 수 있는 거는 0이 이미 간 1 제외하고 나머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3가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지지. 되지? 자,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0으로 갔다라고 치면 이제 2가 갈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2, 3. 즉 0이랑 1이 가지 않는 나머지로 갈 수가 있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3은 자동으로 결정돼.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 A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 6, 24 이렇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항등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항등 함수는 항상 똑같은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한다. 그지? 근데 뭐랑 뭐가 똑같냐면 넣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0은 넣으면 0으로 나와야 되고 1은 1, 2는 2, 3은 3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다. 그지? 그래서 항등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 되지? 자,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0, 1, 2, 3, 0, 1, 2, 3이 있는데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상수 값 하나만 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0을 전부 다, 아니, 정의역에 있는 값을 전부 다 0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정의역에 있는 값을 모두 1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보낼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C는 0으로 보내는 함수, 1로 보내는 함수, 2로 보내는 함수, 3으로 보내는 함수 이렇게 4가지가 있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B, C, D 값을 아니 A, B, C의 값을 더하면은 29가 되면 돼. 되겠지? 이거 정리 좀 할게. 자, 집합 X가 있어. 근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 집합 Y가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자. 이때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거야. 그러면 이때 이 함수의 개수는 X 안에 들어있는 M개의 원소를 Y의 원소로 보내는 거다. 그지? 그래서 X1도 어딘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x2도 어딘가로 보내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x1도 어디로 보내고 x2도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xm까지를 어디로 보낼 건지를 결정해야 돼. 근데 함수는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x1이 갈 수 있는 거는 y에 들어있는 n가지 중에서 어딘가 아무데나로 갈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x1이 갈 수 있는 거 n개, x2가 갈 수 있는 것도 n개, 땡땡땡 해서 xn이 갈 수 있는 것도 n개야. 그러면 이 n이 총 m개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n의 m제곱이 되면 돼.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x1이 갈 수 있는 거는 n가지야. 그 다음에 x2가 갈 수 있는 거는 x1이 간 하나를 빼고니까 m-1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1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총 m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개수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의 y의 개수가 똑같으면 m이랑 n이 같으면 1대1 대응을 정의할 수가 있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n 한 개 줄이고 한 개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2, 1까지 다 올 수가 있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하자. 그럼 x의 원소의 개수가 m개니까 항등 함수의 개수는 x1은 x1이 나와야 되고 x2는 x2가 나와야 되니까 항등 함수는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화살을 받을 y의 한 가지를 결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f에서 x에서 y로 가는 항등 함수는 y에 있는 n개의 원소 중에서 어느 한 개를 골라. 그럼 다 글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에서 만나면 안 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에서만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럴 수 있지. 제한된 범위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있는데 1대1이 되려면은 x가 a보다 더 크거나 같고 나오는 y 값도 b보다 더 크거나 같다 해서 이쪽 영역에 대해서 1대1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 되겠지?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이랑 공역까지 같아져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b보다 큰 모든 값이 함수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 지금 얘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결국 나오는 값은 a, b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가 돼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b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이 될 거고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은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되겠지? 얘들아 2차 함수가 나왔다고 무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x가 a라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쪽 영역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b라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쪽 영역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 개씩 안 겹치게 하나만 만날 수 있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대1 함수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리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꼭 맞아떨어지게 여기서 만날 수 있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a, b가 2차 함수 위의 점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얘들아,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다음 시간에는 어,
함수 진도는 안 나간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중단원 풀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단원을 마무리할게.